오늘은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을 사용하면 조건을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if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건이 맞으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쓰는 방식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if하고 함수명을 집어넣은 다음에 가로 안에 첫 번째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조건에 맞는 식이나 참조 부분이 들어가고요. 컴마 구분 기호를 넣으시고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일 때 돌려줄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쉼표로 다시 한번 구분 기호를 하시고 그 조건이 참이 아닐 때, 거짓일 때 값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습니다. 자, 요거를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C9에 있는 값이 또는 C10에 있는 값이 사과이면은 참이고 사과가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는 if 가로 열고 C의 9 자리에 있는 것이 사과라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9가 사과가 되려면 같아야 되겠지요. 는 등호를 넣으시고 항상 문자열에는 쌍따옴표를 입력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쌍따옴표 사과. 자, 조건식이 완성되었습니다. C9가 사과라면 이것이 바로 조건식이 됩니다. 구분 기호를 집어넣으시고 그것이 맞다면 사과라고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사과라면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참. 그렇지 않다면 즉 앞에 있는 C9의 자리에 사과가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쳤습니다. 자, 사과가 맞으니까 참이라고 나오지요? 자, 하단 부분에 복사해서 넣게 되면 어떻게 채워넣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오렌지잖아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숫자를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숫자가 100보다 작으면 작다. 그렇지 않다면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1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if 함수를 쓰시고 조건에 해당하는 값은 C12에 있고 10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작다, 100. 자, 10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작다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했어요. 작다. 그렇지 않다면 크다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했지요. 자, 식을 보시면 if 함수명이 들어가고 가로 열고 C12가 100보다 작다라는 것이 바로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조건식이 참일 때 돌려줄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조건식이 거짓일 때 돌려줄 값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옆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내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요. 이게 90점대, 즉 90점 이상이면 A, 80점대면은 B, 70점대면 C, 60점대면 D라고 등급을 정의를 내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F라고 정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와요. 그래서 if 함수를 한 번만 쓰지 않고 여러 번 쓰는 중첩 if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한번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f 하고 시작을 하겠죠? 가로를 열었어요. 자, 조건식이 뭡니까? f 어디요? 6에 있는 이 값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F6이 커야 되겠죠. 그죠? 크거나
같다 90. 자, 조건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이 참이면 자, 구분기호로 해주시고 참이면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A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짓일 때 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외에 거짓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80 이상인 것이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조건식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뭐예요? if 함수예요. 그래서 거짓일 때 표현해야 할 값을 넣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if 함수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똑같습니다. F6에 있는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면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참일 때 값은 무엇입니까? B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자, 구분기호를 짓고 다시 거짓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조건을 앞에서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고 if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죠. 자, 다시 F6이 크거나 같다 70. 그렇게 됐을 때는 C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거짓일 때 또 다시 if 가로 열고 어디가 F6번에 있는 이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D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60 이상인 것까지 다 하고 그 외,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 값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F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if라는 함수, 그 다음에 조건식,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 마지막 나왔죠? 가로를 한번 닫아주는 게 맞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다시 if, 조건식,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이 이 if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if의 가로를 한번 또 닫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여기가 조건식, 그 다음에 b부터 쭉 참일 때 값, 그 다음에 if부터 쭉 거짓일 때 값입니다. 이 if에 대한 가로도 또 닫아주셔야 돼요. 한 번 또 있죠? 맨 앞에 있는 if 가로 열었던 거 다시 한번 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if가 도대체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if는요,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67번까지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식이 많이 길어지죠. 반복되는 것도 길어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답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쳤더니 A가 나오고요. 쭉 치워넣기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 B, C, D, F까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중첩 if를 이렇게 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 그래서 나온 함수가 if s입니다. 자, if s는 조심하셔야 될 게 아마 예전부터 엑셀을 사용하신 분은 처음 듣는 소리일 거고요. 이 함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새롭게 탄생한 아이예요. 그래서 버전 2016 버전부터 ifs, ifs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쓰는 방법이 어떠냐면은 위에 식을 보시면 ifs 조건식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참일 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상상해 보면 여기가 A가 들어가고 요거는 90 이상일 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다 바로 그냥 조건이 들어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if 함수가 한 번 더 쓰여졌을 텐데 이제 조건, 참, 조건, 참 이렇게 돌려주다가 이제 끝날 무렵 있죠. 더 이상 조건이 없을 때 반드시 true라고 하는 명칭을 넣으시고 컴마 뒤에 거짓일 때 값하고 가로를 한 번만 닫아주시면 돼요. 앞서서 했던 것들보다는 식이 많이 줄어듭니다. 길이가. 자, 여기다가 바로 한번 써볼게요. 는 ifs 가로 열고 조건식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F6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90보다.
자, 그럴 때 컴마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냥 그대로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F 80 P 또 70 또 60.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D까지는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외에 전부 다 F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짓인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컴마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true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true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기호 넣으시고 거짓일 때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한번 닫아주시면 돼요. 자, A 하고 나오고 있지요. 채워넣기 한번 해볼게요. 답이 똑같죠.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f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이 맞으면 돌려줄 값,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 값.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if 함수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배웠던 함수들을 이용해서 조건식에서 그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 또는 참일 때 돌려줄 값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 거짓일 때 돌려줄 값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래서 여러 가지 함수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수식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실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f 함수 if 그 다음에 ifs까지 배워보았습니다.